생활 속 거리두기 이틀째 여전히 확진자는 5명 이내로 안정적인데 나흘 만에 지역 발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항상 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흘 만에 지역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경기도 용인에서 확인된 지역사회 확진자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이태원, 클럽 등을 5곳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에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호기심에 방문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박물관, 미술관 재개관했는데 거리두기, 발열검사 이런 거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난 황금 연휴 때 제주도, 강원도 많이들 가셨죠. 그런데 해외여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항공업계 1분기에 대규모 손실을 봤는데 2분기는 더 암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손에 다 보면서 항공주 다 팔았을까요? 항공, 비행기 타는 것, 해외여행 아직은 먼 얘기처럼 보입니다. 관련 내용 방역당국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약 한 57명 정도 되는 접촉자의 숫자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접촉자 중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모셨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이 지역사회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5곳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일단 그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는 앞서 발생한 어떤 확진자와의 고리를 갖다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확진자의 경우 이전에 발생했던 확진자와의 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감염 경로를 갖다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이 붙어 있고. 네. 지금 만약에 거기 어디를 갔는지 확인되면 거기 일단 문 닫아야 되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소독이 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 문을 갖다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영업을 갖다 재개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어떤 점에 있어서 클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지만 이 확진자가 클럽에서 만약에 어떤 일행이랑 같이 가서 그 일행이 다른 일행이랑 또 합쳐지고 다른 일행이랑 합쳐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클럽의 경우에는 접촉이 순간순간에 대중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앉아서 쭉 술을 먹는 일행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의외로 감염자는 어떤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 교육시설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무증상 전파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증상 전파가 일정 부분 1개 내지 2개의 고리와 고리를 갖다 연결해갖고 무증상 전파와 무증상 전파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일정 시기에는 지역사회별로 전체 검사를 갖다 일단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무증상 감염자가 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갖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방역 대책을 확보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는데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는 일부 개관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들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축구를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되게 아쉬웠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코로나도 이겨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축구를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네,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람들도 다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원이 또 넓어서 2m씩 그 간격 유지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갑 실장. 네. 어떠세요? 느끼기에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식당 예. 근처에 가보면은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북적거리는 예. 그야말로 이제 과거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나름대로 어떤 생활 스스로의 방역에 대해서 좀 실천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특성이 워낙에 그 어떤 그 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속에서의 또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한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공간에서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전파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스페인, 이태리 이런 국가는 거의 통제 불능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동참과 정부의 대응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 모범 국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하지 않거나 또 국민들이 조금 뭐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각오와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꾸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상은 일상인데 일상이 아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아마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개막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 야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기다렸는데 네. 일단 중계라도 보면서 조금 그 대리 만족은 하지만 이 홈런을 쳤는데 환호성도 안 나오고 네.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안 하니까 좀 영 거시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무관중이라고 했는데 진짜 무를 앉혀놓고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큼 또 미국 사람들이 새벽에 또 ESPN을 그렇다고 통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예. NC 다이노스가 NC가 원래는 노 시네마, 뉴 시네마 이런 뜻이었는데 뉴 창원 이런 예. 뜻인데 지금 말하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돼가지고 예. 전 세계에 화제가 돼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무관중 경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뭐 화상을 통해서 간접적인 IT 강국다운 어떤 그런 새로운 접근을 통하고 하나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전범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네. 또 많은 관중들이 이제 답답하지만 펜스 밖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의미 있고 조만간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생활 방역을 통해서 실제 말하자면 관객으로서 청중으로서 정말 한국의 프로야구의 박진감, 예. 치맥을 먹으면서 프로야구를 보는 그래요. 시대가 빨리 앞당겨서 왔으면 좋겠고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 미국의 많은 팬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와서 한국 치맥을 먹으면서 직접 현장을 창원을 가고 서울 예. 오는 그런 시기도 저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KBO에서는 만약에 관중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음식 먹는 것은 당분간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맥 먹으면서 야구 관람하는 것 그게 진정한 종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어떤 점에서 느꼈습니까? 뭐 저는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쯤 이게 종식되느냐 예.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영원히 종식 안 될 수도 있다. WHO 기준에 보면요. 마지막 환자가 2번 음성 판정 받고 그리고 이제 잠복기 2배 지나야만 이게 종식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영원히 종식 선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에서 저는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는 스스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생활 방역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변호사 지금도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게 돼 있죠? 예, 뭐 그게 사실 어떤 규정 같은 건 없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합의부 같은 경우는 판사 세 분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네. 이제 진행을 하고 변호사들도 그 대리인들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저밖에 들리지 않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가장 난처한 거는 거기 이제 법원 그 공무원들이죠. 이제 앉아서 있는 공무원들도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뭐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마스크 착용해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가장 규칙화 주목되는 것은 이달 말인데요. 그 이제 학교가 이제 등교하지 않습니까? 예. 어린 학생들. 근데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하나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하나 굳이 이제 발견한 게 예. 있다면은 그 손을 이제 씻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뭐 성인 때도 제가 손 씻는 거를 내 이렇게 많이 씻었나 예, 좀 예, 스스로 예. 좀 반문했는데 요즘 애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른들도 강요하고 그 자기들이 보는 영상에도 이제 손 씻는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알아서 계속 손을 잘 씻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요새 어린 학생들한테 네.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작용하는 습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원장님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 손을 씻더라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손 씻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을 받아놓고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박증 환자분들 중에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그게 인류가 생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놓고 보면은 그 강박증인 환자분들은 조선시대에도 손을 자주 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릴 때 그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안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손을 씻으니까 코로나도 덜 걸렸지만 올 봄처럼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지내본 적은 처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역설적으로 그래요. 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감기에 걸렸던 이유는 다 손을 안 씻고 마스크를 갖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랑 관계없이 다가오는 겨울에 무조건 손을 씻고 마스크를 갖다 쓰면은 예. 코로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기는 안 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예.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식문화 같습니다. 식문화. 음식. 예, 음식을 먹는 문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집에서 한 가족이 먹을 때는 국이라든가 뭐 이런 찌개라든지 것들을 그냥 같이 가운데다 공유하는 넣고.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저부터도 우리 집에도 가면은 예를 들면 별도의 그릇으로 짜로 해서 덜어 먹는. 먹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깥 생활을 하는데 내부에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집단적으로 이렇게 놓고 같이 그 먹는 그런 문화 이런 형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두드러지게 예. 변하지 않을까 그럴 생각해 겁니다. 봅니다. 사실 우한에서 왔던 첫 번째 그 확진자 발견됐던 그 불고기집도 이렇게 음식 서로 나눠 먹다가 감염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텐데. 자, 달라진 것들 많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아마 여행업계, 관광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고요. 당장 앞으로 예약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중소업체들은 운영자금의 마련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는 전망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입원이 아예 또 끊기다 보니까 보험으로 지금 배우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식당이나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건설업 관광산업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기념품을 판다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관광버스 업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같이 줄도산을 하기 때문에 예. 김영주 의원이 블록체인 협회장 맡고 네, 있죠. 그래서 네. 러시아, 뭐 중국 네. 이런 데 외국 출장 아주 자주 다녔는데 네. 지금 간지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간지 오래됐죠. 예. 특히 이제 블록체인은 글로벌적인 어떤 연대가 많아서 예. 동남아 전체를 많이 홍콩, 중국, 뭐 일본 많이 다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특히 뭐 러시아 같은 다시 확진이 또 심하게 예. 돼서 못 가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동남아 여행 그 관광업 하시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자세히 보는 것은 앞으로 여행을 갈 수는 있겠는데 여행이 열리면 예. 근데 패키지 여행을 두려워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자기네들 가족끼리는 오는데 다른 사람과 섞여서 여행 가는 거는 싫어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가이드에 대한 어떤 혐오증도 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 보면 소수의 고급 여행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저가의 여행 사업들이 상당히 견디기 힘들 수 있는 예.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여행업의 어떤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번에는 크루즈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 생겼기 예. 때문에 한참 우리나라도 크루즈 여행의 붐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예. 그 당분간은 크루즈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쩌면 항공보다 크루즈 쪽이 더 타격을 크게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여행사 창구 모습인데요. 오늘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인데요. 정은갑 실장, 면세점도 타격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경제 활동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이동 또 국내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전면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의 또 다른 뭐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이제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믿고서 그같이 아무 곳이나 가서 음식이라든가 접하면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전같이. 예. 저는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마음속 염두를 하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24시간 꽉 찼던 공항의 전광판 지금은 한두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텅 빈 모습 예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장님 언제쯤이나 해외여행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다들 올 가을에 다시 재감염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올 가을까지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코로나는 커다란 사태이긴 하지만 사스 때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사태였고 그때도 홍콩에서는 다시 이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금세 회복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감염이 안 됐지만 지카 바이러스 사태 때도 동남아랑 남미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에 버금가는 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또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 가을에 재감염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극소수로 머문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일찍 잘 해결이 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스크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어려움은 대체로 해결이 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 장가량을 비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5천 건까지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확보했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마스크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70여 개 나라인데요. 정부가 우리 상황을 좀 봐서 공적 마스크 재고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부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마스크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청원이 많이 있어서요. 마스크 관련 문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 방역 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의료진용 마스크와 일반 국민용 마스크가 있는데 일반 국민용 마스크도 비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 1억 장 정도를 비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억 장 정도 비축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감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KF94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전 국민이 전부 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 3천만 명 정도 그냥 활동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3천만 명이 열을 쓰면은 그게 3억 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천만 명이 100일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한 30억 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진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게 되면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한 마스크를 전 국민이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충분하다고 하려고 하면은 1억 개는 사실 너무 작은 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외국에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외국에 지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1억 개는 막상 의료인들이라거나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기에 충분했을 계산이 1억 개인 거고요. 예.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했다 그랬을 때 지난번과 같은 마스크 그런 게 없이 전 국민이 매일 KF94를 갖다 겨울 한 달 동안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수혜는 1억 개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서정 변호사, 우리가 마스크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 해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중국에 우리가 마스크 지원했는데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중국이 또 다시 그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나라 간의 어떤 교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80% 정도는 국내에 비축하고 아마 이제 외국에 지원을 하는데 70여 개 나라가 요청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선별이 중요하다 봐요. 그럼 이게 어떤 나라를 지원하느냐? 첫째는 이제 아주 의료 체계가 좀 낙후돼가지고 인도주의적으로 좀 이게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 있잖아요. 예. 어려운 나라들. 이런 나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교 안보상으로 상당히 국익이 달린 중요한 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선별해서 외국의 일부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상부상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가격 문제인데요. 예. 이거 저는 이제 얼마든지 이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800원, 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가격이. 예. 근데 지금 1,500원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유통 마진을 좀 줄여서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해서 저는 이제 원래대로 한 1,000원 정도까지는 이게 인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지원하는 게 그게 그 국가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은 어떤 인류의 국가 간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방역이 끝나고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느냐. 그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안으로 들어왔고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그 해외의 지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스크 문제는 앞서 우리 그 박사님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각 가정이 어느 정도 상시 마스크를 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간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갖추고 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생산 기반 시설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억 장을 갖고 되면은 만약에 그같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생산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저는 정부가 판단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국가에 아까 말씀하신 인도적 지원이라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같이 국제 어떤 공조 속에 풀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주일에 2장 살 수 있었다가 3장까지 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자기 생년에 맞춰서 요일별로 사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면 터가지고 요일별로 아무 때나 상관없이 사되 일주일에 석장 딱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결국은 한꺼번에 약국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줄을 섰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니까 요일을 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는 요일제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가격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생산업체는
만약에 이 마스크를 갖다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회 수익을 갖다 포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현재의 가격에 사서 더 싸게 국가가 가격을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생산업체한테 가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 세계적인 또 방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산업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는 그 입장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 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마스크는 전 세계로 흘러가서 예. 전 세계의 방역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막으면서 또 정부가 일정 부분은 또 그 마스크를 갖다 외국에 공급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역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네. 생산업체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